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한 복습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시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41번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는 청첩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준수 씨에게 저희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를 받고 싶은 분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장소가 나와 있군요. 선택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오후 1시에 결혼을 합니다. 13시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2번 결혼식에 초대하는 글입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죠. 청첩장. 결혼식에 초대하는 글 맞습니다. 3번 준수 씨가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준수 씨는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았죠. 준수 씨에게 라고 하는 것은 민수와 영미가 준수 씨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민수와 영미가 준수 씨를 초대한 게 되고요. 준수 씨는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은 것이 되지요. 3번이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4번 민수는 준수에게 축하받고 싶습니다. 민수와 영미는 축하를 받고 싶은 분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라고 했지요. 준수에게 축하받고 싶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군요. 4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문을 읽고 두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요.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내용 정리를 해 가시면서 읽으셔야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어서 회사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달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자, 이제 빈칸에 맞는 걸 골라야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아마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자, 가족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자, 우리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자,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면 어떤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즐겁게 나누겠죠, 대화를.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이 중심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달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슬프게 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무겁게 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아주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5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저는 지난달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지 않아요. 2번.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 오십니다. 누가 집에 온다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집으로 오겠죠. 4번, 3번. 여동생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집에 온다라고 했지, 여동생이 학생인지 회사에 다니는지 본문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4번. 지금 집은 회사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왔던 저라는 사람이 왜 혼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회사와 가깝습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옆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4번, 지금 집은 회사와 가까이 있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문에서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길다고 너무 어렵다 생각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용을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한국어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서로의 상관관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문장을 써보는 것을 과제로 드렸거든요. 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어떤 문장으로 연결하면 가장 내용이 이해하기 쉬울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문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과 반대될 때 사용한다. 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라번도 가만히 놔둡시다.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이야기의 처음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답번은 괜찮군요. 그러면 라번 볼게요. 그래서 라고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접속사죠. 그래서 라는 것은 앞에 문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뒤쪽 문장에서 그 결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역시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이 맞지 않았고 나도 그렇고 라도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문장은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자, 처음 서울에 왔어요. 이게 가장 앞에 오는 거. 요거는 좀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처음 왔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 문장에 어떤 부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게요. 4번에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서웠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서운 거에 반대되는 내용.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잡하고 무서웠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니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자, 친절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서로의 상관관계를 찾아가시면서 문장 배열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맞춰간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대화하실 때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곧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열을 모두 맞추었으니까요.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은 길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처음 왔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아주 순서대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59번에서 60번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지문 속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빈자리가 보입니다. 아마도 59번 문제.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은지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9번 문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59번 지문이 뭐던가요?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였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본문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창밖이 어두워서 답답하지만 버스는 창문으로 밖이 보여서 괜찮습니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이유는 지하철을 타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59번 문제.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은요. 이 이유가 나오기 이전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골라보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59번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이제 니은의 빈칸에 59번 문장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창밖이 어두워서 답답하지만 버스는 창문으로 밖이 보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은 달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밖이 안 보일 때가 많아서 답답하지만 버스보다 빨리 갑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이런 문장이 들어갈까요? 라는 것은 앞, 전, 후 문장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시된 문장을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어가다가 여러분이 적절한 위치에 먼저 넣어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6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버스는 지하철보다 빠릅니다. 아니죠. 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요. 2번. 지하철은 조용하게 달립니다. 아니죠. 지하철은 달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지하철 모두 타 보셨죠? 네, 지하철은 조금 달릴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네, 우리 지문과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바쁠 때는 지하철을 타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창밖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버스를 타겠죠. 3번 보기입니다. 버스는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버스는 창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하철은 밖이 안 보이지만 버스는 창문 밖으로 밖이 보여서 답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보기 볼까요? 지하철은 창문을 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하철이 밖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라고 말했지 창문을 열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은 지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에 있는 사실로만 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추측하셔서 지하철은 문을 열 수 없지 이렇게 추측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고 읽은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69번, 7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우리 문제를 먼저 볼까요? 69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역시 빈칸이 나와 있군요. 자, 우리 69번 문제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풀기로 하겠습니다. 70번 문제는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불편합니다.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라고 얘기가 나왔죠. 학교를 가다, 학교를 다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다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장소에 자주 왔다 갔다 혹은 갔다 왔다 네,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대학교를 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자, 다니다는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장소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는 다니다 라고 한다고 했죠. 다니기 더 힘듭니다. 자, 우리 기억의 빈칸에는 학교를 다니다와 연결 지어서 다니기 더 힘듭니다. 라고 빈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 이상이 되면 있어야 되고요. 5층 건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라도 5층까지는 우리 계단으로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만 5층까지만, 5층 넘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어제 수업이 끝나고 내려가야 하는데 계단을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들어서 그냥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학생이 나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제는 그 학생의 도움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친구군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말했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기를 잘못 읽었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정답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책에는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로 나왔잖아요. 1번은 맞지 않습니다. 2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팠습니다. 맨 처음 문장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팠던 것은 아닙니다. 2번도 맞지 않습니다. 3번.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이 나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 학생이 나보다 어린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지는 본문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학생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4번.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요. 다리를 다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 다리를 다치면 보통 우리 기부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다리를 기부스했으니까 잘 걸을 수가 없어서 보조대인 목발을 또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4번. 다리를 다치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이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장소를 고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가 생선이 참 신선하네요. 자, 신선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 보통 야채가 신선해요. 생선이 신선해요. 자, 아주 싱싱하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오늘 들어왔어요. 자, 생선이 오늘 들어와서 참 신선합니다. 라는 표현이군요.
보통 생선은 어디에 팔까요? 시장, 슈퍼, 마트, 백화점, 백화점 여러분이 물건 사러도 많이 가시겠지만 보통 지하층에는 이렇게 신선식품을 파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보통 생선은 시장이나 슈퍼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선을 잘 살 수 있는 곳은요. 여러분 정답 어디로 하셨나요? 네, 2번 시장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